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아픈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가는데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준비 부족도 큰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미래에 대한 대비를 미루고 당장의 행복만을 쫓다가 나중에 후회할 선택들을 해온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많은 60대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4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후회의 나열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감정적인 재정관리.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한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한 지출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때로는 과도한 지원을 하게 되었죠. 성인이 된 자녀의 결혼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친했던 지인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 감정이 앞선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선택들이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 쓰는 의료비의 50% 이상이 생애 마지막 10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가 되어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문자 문맹은 생활이 불편할 뿐이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평생 모은 돈을 금융기관 직원이나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금 보장의 고수익 같은 달콤한 말에 넘어가 일생의 저축을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닌 금융교육의 부재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입니다. 워렌 버핏의 재산 중 100% 이상이 65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의 투자가 고레카와 겐조도 63세에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결코 배움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들 역시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바쁜 세상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부양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다 은퇴한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높은 급여에 맞춰진 생활 패턴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다 보니 저축은 빠르게 바닥나고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비는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투자 기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투자나 소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권유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지나치게 좋아 보이는 상품은 대부분 그만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배움을 미룬 것. 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를 장년,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아직 배움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뇌의 한계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다 보니 생긴 습관의 문제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재정적인 부분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특히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노년기에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쓰기는 우울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그림 그리기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에 걸릴 확률을 70% 이상 낮춰준다고 합니다. 글쓰기는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필 한 자루와 종이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활동이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글쓰기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감사한 일들, 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어 처음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연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진정한 치유의 과정인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건강도 나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여행을 미룬 것.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경직되어 가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의 부재가 우리를 굳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여행을 다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건강이 여의치 않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좀 더 다녀볼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행이 꼭 멀리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여행입니다. 동네의 새로운 공원을 찾아가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장을 구경하는 것도 훌륭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행지를 정하고 일정을 짜고 가볼 만한 곳들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설렘과 기쁨을 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삶의 활력도 얻게 됩니다. 특히 여행은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을 벗어나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를 이해하지 못한 것.
인생에서 배우자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들도 아닌 바로 배우자가 우리 인생의 가장 긴 동행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혼을 어떤 사람과 하느냐가 90%를 결정한다 고도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에 더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서로의 다른 점이 더욱 도드라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 갑자기 늘어난 남편과의 시간에 적응하기 힘든 아내. 이런 상황에서 부부 갈등은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배우자는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망이 결국 자신의 행복을 해치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혼자 노력한다고 해도 배우자가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관계는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앙금을 녹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이해심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일에서 벗어나 편하게 쉬고 싶어 하고, 아내는 이제라도 남편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성격이나 가치관이 잘 맞는다면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가꾸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취미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합니다. 그때 담배를 끊었더라면, 그때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후회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특히 흡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생애 마지막 10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관리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의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모여 우리의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더 나은 노후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 모든 것이 아름답게 물들 때 우리는 문득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낙엽이 쌓이듯 하나둘 쌓여온 경험과 깨달음들.
하지만 그 깨달음의 순간이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고 뭐든 빨리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 뒤돌아보니 그토록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조급함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많은 이들이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5가지 인생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후회의 나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깨달았기에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돈보다 귀중한 것들이 있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겪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고 자녀들은 배고프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죠. 그 과정에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도 가족과의 시간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깊은 밤에 들어오는 생활이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지금 고생해서 돈을 모아두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때 포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주말 아침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아이들의 운동회, 배우자와의 데이트. 이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돈을 쓰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할 때도 지나치게 인색했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는 과하게 썼죠. 특히 자녀들에 대한 지출은 항상 감정적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갔지만 정작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여유만을 줬다가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다는 점입니다. 돈은 있지만 함께 즐길 사람이 없고 시간은 많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 관계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알았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언제든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갔고 남은 이들도 각자의 건강 문제로 만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손주들의 얼굴도 명절에나 겨우 볼 수 있게 되었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오히려 더 소홀히 대했던 것 같습니다. 퇴근 후의 피곤함을 핑계로 대화를 피했고 주말에도 각자의 일을 하느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죠. 이제 와서 보니 관계란 매일매일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도 같았습니다. 한 번 심었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 주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정원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도 바로 찾아뵙지 못했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제대로 된 위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많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줄어들었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빠서 자주 연락조차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빈곤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 번째 진리,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무한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밤을 새워도 금방 회복되었고 과로해도 하루만 자면 괜찮아졌죠. 그래서 건강관리는 항상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은퇴하고 나서 같은 말들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라고 말했고, 운동은 나이 들어서 천천히 시작해도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과로 경고가 와도 조금만 더 일하자며 무시했고, 정기검진도 바쁘니까 다음에라며 미뤘죠. 식사도 불규칙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거나 야근할 때는 아예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커피와 담배로 버티면서 지금은 돈 벌 때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건강이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심각한 질병 앞에서 그동안 모아둔 돈이나 사회적 지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었다는 것을. 특히 안타까운 것은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쓰는 의료비가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이렇게 많은 고통과 비용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쓰는 돈은 끝이 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순식간에 바닥이 날 수 있죠. 더 비참한 것은 그 과정에서 가족들까지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밤낮으로 병간호를 해야 하는 배우자,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자녀들. 결국 건강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가꾸어야 하는 것이었다는 걸.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매일매일의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번째 진리, 배움을 멈춘 것이 실수였다. 나이 들어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움을 일찍 포기한 것입니다.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이제 실무 경험이 중요하지, 공부가 뭐가 필요해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포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어차피 써먹을 일도 없는데. 같은 생각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 여기며 배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고 식당 주문도 키오스크로 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서야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배움이란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에 활력을 주고 우리의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악기를 배우는 것이 뇌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결국 배움이란 평생 이어져야 할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재산 중 90% 이상이 65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의 투자가 고레카와 겐조도 63세에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결코 배움의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 현재의 소중함을 몰랐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을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같은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죠. 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나중이 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나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은퇴 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건강이 나빠져서 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크면 더 잘해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이 다 자랐을 때는 이미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나 관심이 필요 없는 독립된 성인이 되어 있었죠.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행복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 시간, 배우자와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 부모님과 함께했던 평범한 주말들, 그것들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이 쓴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으로 꼽은 것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한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다시 건강을 위해 모든 돈을 쓴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결국 어느 때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 글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정작 진정한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우리가 걸었던 것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건강을 잃고 성공을 위해 관계를 희생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고 있죠. 부디 우리의 깨달음이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코 리허설이 없는 단 한 번의 공연과도 같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